얼굴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알레르기 요인에 대한 것들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알레르기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흡입 알레르기죠. 그 중에서도 애완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굉장히 큰 요인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음식물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전체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흡입 알레르기는 코로 들어오거나 피부에 닿거나 하는 것들인데 애완동물은 유독히 얼굴에 영향을 미치죠. 안녕하세요, 요한의사입니다. 아토피 비염을 치료를 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부위가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책에도 나오지 않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토피 비염이 얼굴부터 낫는다고 하면 아토피 환자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얼굴이 가장 큰 문제였고 얼굴이 먼저 낫는다고 하니까 우선은 기쁘죠. 그런데 왜 얼굴부터 낫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토피 비염은 어떻게 낫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호전 과정을 미리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보면 아토피는 얼굴부터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제 환자분도 제가 아토피 비염을 치료하면 얼굴부터 낫는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본인이 얼굴이 늦게 낫는다면 그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관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은 얼굴부터 낫습니다. 실제로 치료해보면 얼굴부터 낫기 때문에 얼굴부터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토피 비염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얼굴 아토피가 먼저 낫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안 낫는 것도 얼굴이 안 낫는 거와 비슷한 원인일 수 있겠죠. 그래서 힌트를 갖고 찾다 보면 아토피 비염이 치료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되겠죠. 그럼 아토피 비염이 얼굴부터 낫는 걸 따지기 전에 그럼 다른 습진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습진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잘 되면 얼굴 안색이 좋아지겠죠. 안색이 좋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 홍조가 줄고 얼굴이 울긋불긋하게 부어있는 느낌이 준다라고 얘기했죠. 지루성 피부염은 당연히 얼굴이 붉어져서 오시기 때문에 홍조와 구진이 많으니까 당연히 낫게 되면 얼굴부터 낫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폐상 습진도 얼굴이 대략적으로 약간 붉거든요. 부은 경우도 있고 붉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화폐상 습진이 귀에 발생을 하면 진물이 펑펑 나지만 그게 아니라 약하게 있는 경우는 얼굴에 홍조를 띠거든요. 근데 그 홍조도 같이 좋아지면서 환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화폐상습진 역시도 치료가 잘 되면 얼굴이 혈색이 맑아지고 홍조가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모든 습진은 병명에 상관없이 얼굴이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역시도 얼굴부터 낫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습진을 지배할 수 있는 습진에서 가장 중요한 병인이 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진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보통 세 가지거든요. 열, 그리고 체액순환 정체, 그리고 알레르기 요소인데 이 알레르기 요소와 체액순환 정체 세 가지는 얼굴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을 수도 있지만 열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이 먼저 떨어질 때 어디부터 떨어져요? 위부터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에서 열대사 장애가 개선이 되면 얼굴이 좋아지는 것이고 화폐상습진에서도 습열이죠. 그래서 열이 내려가면 얼굴이 좋아지는 거죠. 아토피 역시도 만성습진과 알레르기가 붙어버렸는데 만성습진은 열과 관련돼 있으니까 열이 내려가니까 얼굴이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부터 낫는 게 아토피의 치료의 올바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왜? 아토피를 치료를 할 때 열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시원해지면서 얼굴이 혈색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도 얼굴 먼저 좋아지죠. 얼굴 같은 경우 점막 조직이 발달했기 때문에 눈 주변이라든지 귀 주변 그리고 입술 주변이 피부가 얇겠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쉽게 침투할 수 있는데 얼굴에 열이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호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아토피 비염은 어떤 순서로 대략 낫느냐? 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는 얼굴부터 좋아집니다. 그리고 배와 등 그리고 팔다리 외축부가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접히는 부위를 중심으로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얼굴도 목과 붙어있는 접히는 부위니까 이렇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얼굴 좋아지고 배 등 좋아지고 접히는 부위 목 이런 데가 늦게 낫겠죠. 그래서 얼굴 아토피는 치료가 쉬운 편에 속하는 아토피다라고 했고 얼굴만 심한 아토피는 대체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낫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열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알레르기와 관련된 문제들만 잘 억제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얼굴만 유독 아토피가 안 낫고 얼굴만 심한 아토피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아토피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얼굴만 아토피가 심하죠?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는 왜 아토피가 생기면 얼굴에만 발생을 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알레르기와 관련된 문제들이고, 두 번째는 열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관리가 안 됐을 때 얼굴 아토피가 잘 안 낫고 늦게 낫고 항상 얼굴로 심해지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얼굴 아토피가 잘 안 낫는 첫 번째 이유는 열입니다. 열에 대한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아토피를 치료할 때 항상 과도한 운동, 러닝 같은 것들,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들을 피하라고 했죠. 그리고 반신욕이라든지 사우나 같은 걸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열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열을 냈을 때 얼굴이 유독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요리사분들이 얼굴 아토피가 유독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일하니까 얼굴이 열이 잘 올라오죠. 그러니까 얼굴만 유독 심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풍기 같은 것들이나 에어컨 같은 걸 이용해서 얼굴에 열을 적절하게 식혀주면 얼굴이 열이 줄기 때문에 아토피가 컨트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할 핵심인데, 알레르기 인자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죠. 무슨 이야기냐면, 얼굴은 피부 부위 중에서 알레르기가 침투하기 쉬운, 항원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왜? 하루 종일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침범하기가 쉽죠. 그리고 얼굴 부위는 점막 조직이 발달을 했죠. 눈에도 피부가 얇고, 그러니까 눈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안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점막 조직이죠. 그리고 코를 통해서도 점막이 발달했죠. 그래서 코로 흡입됐을 때도 알레르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도 입술이 얇기 때문에 점막 조직이니까 쉽게 알레르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입으로도 침범을 하고, 이렇게 얼굴은 알레르기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위고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가장 심하게 침범되는 부위는 귀라인이라고 했죠. 눈에서부터 시작된 귀라인으로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는 눈 주변으로 해서 귀 쪽 라인으로 심해지고, 입술이 쉽게 붓는 구순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건 알레르기 물질이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알레르기 요인에 대한 것들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알레르기 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흡입 알레르기죠. 그 중에서도 애완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굉장히 큰 요인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음식물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전체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흡입 알레르기는 코로 들어오거나 피부에 닿거나 하는 것들인데, 애완동물은 유독히 얼굴에 영향을 미치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있죠. 마스트 검사를 했을 때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퇴근해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씻고서 눕죠. 그러면 애완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인자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털, 비듬, 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부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애완동물 털과 비듬과 침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집인데 자려고 딱 누웠어요. 근데 이불을 얼굴에 덮어요, 안 덮어요? 안 덮죠. 그러면 누운 상태에서 그 애완동물 알레르기 항원들이 얼굴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 엄청나게 가렵죠. 그래서 잘 때 벅벅벅 긁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얼굴만 심하게 아토피가 발생을 하고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다고 하는 경우들은 애완동물 알레르기에 접촉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트 검사를 통해서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좋고, 이 수치가 낮은 경우에도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습제라든지 외용제 같은 것들을 내 얼굴에 발랐을 때도 얼굴만 심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외용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이 들어간 화장품 같은 걸 썼을 때 얼굴 아토피가 유독 심해지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얼굴 아토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죠. 알레르기의 문제들, 그 중에서도 애완동물에 대한 문제들, 혹은 외용제를 발랐을 때에 대한 그런 바르는 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열에 대한 문제들이죠.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이 발생했을 때 얼굴 아토피는 잘 안 낫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에 대한 문제들이나 알레르기에 대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면 얼굴 아토피는 쉽게 제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하는 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